추동이네입니다. 안녕! 이제 여름이 끝나고 추시의 계절이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날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희가 5개월 전에 첫 영상으로 업로드했던 악스키드 카시트,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사용 후기를 남겨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추동이가 어린이집 가야 될 시간이라서 추동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고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따 봐요. 안녕! 민호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빨개졌어 여기가? 그러게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잠시지만 6회입니다. 예! 추동이 어린이집 잘 데려다주고 왔고요. 계속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가족은 아시다시피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여수를 편도 6시간, 왕복 12시간을 추동이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탈할 거라는 저의 믿음을 추동이가 배신을 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번 달까지만 해도 추동이가 카시트만 타면은 바로 잠들었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얘가 이제 자아가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자기 의사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답답하고 덥고 그러면 막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허리 튕기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집니다. 스트레스가 와 끔찍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카시트를 안 타려고 할까, 힘들어할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제 생각에 한 2가지 정도 이유를 찾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추동이가 조금 땀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34도, 36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였는데 그 속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카시트가 뒤보기 카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오는 에어컨 바람이 이 카시트에 가려져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서 보면은 등 뒤가 한가득 젖어 있습니다. 가는 내내 막 옆에서 선풍기 돌리고 부채질하고 진짜 엄청 노력하고 엄청 고생해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 벨트입니다. 요 벨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인형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체결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잘 하시죠? 이제 애기가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 역시도 그랬고, 이 줄을 끝까지 당겨주질 않아요. 여기에 이 공간을 여유롭게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전상으로도 되게 문제가 있는 거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시트에 있는 걸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한 건데, 쫙 당겨주셔서 여기 여유 공간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랑 말랑하게 타이트하게 해줘야지 아이가 tas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상으로도 맞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벨트 체결하는 방법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처음에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가 타고 있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버클 풀러서 아이를 이렇게 내렸죠. 그 다음에 다시 태울 때 이거를 제끼고 태우려고 하면은 이게 여유가 없어요. 그럼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 벨트를 이렇게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 버튼이 되게 밑에 있고 이 커버에 또 가려져서 이 버튼을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서 버튼 찾는다고 허우적댔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맨 처음에 아이를 내리잖아요.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한테 아이 잠깐 맡겨놓고 그 사이에 미리 요거를 당겨 놓는 겁니다. 막상 아이를 태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 작업을 하려면 엄청 짜증나고 엄청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이 작업을 미리 해놓는 게 정신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하나 추천드릴게요. 특히 뒤보기 카시트를 쓰시는 분들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 거울, 선물 받은 거울 하나 달았을 뿐인데 얘가 거울 보면서 막 자기 얼굴 보면서 빵긋빵긋 놀고 웃고 저렇게 아주 편안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 카시트의 제일 큰 장점이죠. 레일.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 제일 좋냐면은 태우거나 내릴 때, 우리 주차장 보면은 사실 그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회전형 카시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내가 마주본 상태에서 그냥 태울 수 있잖아요. 그게 참 회전형 카시트의 장점이긴 한데, 이게 이 앞에 다리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다 보면은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버튼 누르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 확보한 상태에서 여유 있게 아이 태우고 내리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탭도 아이들이 이 각도에 생각보다 예민하더라고요. 재울 때랑 뭐 밥 먹일 때 아니면 놀 때, 요럴 때 이런 각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스키드가 굉장히 섬세한 브랜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용도의 목적 자체는 안전이란 말이에요. 내 아이의 안전. 그냥 이렇게 딱 사서 태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카시트를 탈 수 있을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싼 카시트가 좋죠. 악스키드 비싸요. 그래서 좋아요. 하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일단 부모가 사용하기에 용이해야 되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다 비싸다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카시트는 부모의 의지로 태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두고 싶고 안고 싶고 뭐 이러고 싶다라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꾸 안 태우다 보면은 습관이 잘못됩니다. 자꾸 차도 안 타려고 하고 카시트는 더더욱이 안 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전상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카시트를 안 타고 차량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이들은 뇌에 손상이 가서 지능이 떨어지는 일들도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서 카시트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동이도 최근까지만 해도 정말 카시트에 닿기도 전부터 안 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울어 제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일단 앉혀서 울더라도 이동을 합니다. 하다가 너무 많이 운다 그러면 그냥 세워요.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이동 중에 카시트에서 아이를 꺼내는 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아이의 습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카시트에 두셔야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럴 때는 아예 차량을 세우고 바람도 쐴 겸 아예 밖으로 꺼내서 아이를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카시트를 태우는, 그게 5분 간격이 될 수도 있고 10분 간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주기를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 우리 애는 무조건 카시트를 싫어해 라고 생각하고 자꾸 안 태우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뇌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아이를 생각하셔서 좋은 습관, 좋은 자세, 좋은 카시트의 습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동이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고 카시트를 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뒤보기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뒤보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정된 개안에 의하면은 0세부터 4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뒤보기를 권고한다고 하니까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신생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뒤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동이 되었습니다. 안녕!